얘기는 어디서 근거를 했는가 하면은 허준 선생 동의보감 또 아니면 옛날에 고대에 나오는 양생명론이라고 그 중국에 고대로 내려오는 그 얘기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발췌한 거고, 지금 오늘 왜 이 우리가 사람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시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첫째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아는 하나의 그런 통계학적인 얘기가 지금 저 근기론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지금 뱃속에 들어가지고 처음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마지막에 우리는 천수를 누리고, 천수는 본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42,000세까지 산 때가 있었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42,000세. 그 42,000세까지 살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그 서가세존 이후에는 5만 년 전에는 대충 이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1200년이었다고 그래요. 1200년. 그러다가 황제 때 와가지고 거기 기원전 지물 6,500년 되죠.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꾸 줄어들었지. 그 이제 수명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수명이 짧아지는 이걸 갖다가 감급이라 그래. 감급. 정급, 감급이 있는데 자꾸 수명이 늘어나는 때가 있고 자꾸 수명이 줄어지는 때가 있다. 이 감급 시기에 지금 우리 와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 당시 그때는 인간 100세에 잘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보통 어쩌다가 보면은 기하게나마 120세를 살았다. 이래서 120세를 천수로 여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것은 황제 내경을 쓴 황제 시절에 쓴 길에서 기준을 120세에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120세를 맞춰가지고 놓은 것과 지금 오늘날 수명의 차이가 왜 이래 나느냐, 어디다 기본을 뒀느냐 하면은 호흡에 뒀어요. 호흡. 120세 살 때는 하루에 그 호흡한 숫자가 나와요. 한 12,000회밖에 없다 하니까 거의 숨을 안 쉰 겁니다. 그러니까 12,000회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들어갔다 나가는 게 1회라. 그 이렇게 12,000분밖에 안 쉰 것이 지금은 그게 고비 돼가지고 약 3만 번 이상 될 겁니다. 한번 시알로 보십시오. 헐떡거리는 게.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헐떡거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빨리 죽기 때문에 앞으로 헐떡거리는 이런 시기가 점점점 이제 많아지면 많아지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조 불안이 이제 그 좋은 징조고.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 배에 들어갈 때 얘기를 먼저, 여기 없는 얘기, 일반 모든 양생명학자나 일반 의사들이 알 수 없는 내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폐에 들어갈 때 이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부부가 결혼을 하든지 서로 연인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성적인 흥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자기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그 자식이 되기 위해서 중음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거는 내가 항상 알고 있는 건데, 항상 나는 아들이 둘이 따라다니고, 항상 내 주변에는 항상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서 분명히 옛날에 나는 분들은 반드시 자식을 데려올 자식이 있을 기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데려올 자식은 없긴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지대 스스로는 아마 뭐 얼마든지 지금 생산할 것 같은데, 완전히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자식으로 나오기를 발언을 하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묘한 관계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은 내 자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 잘 들어라. 네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뭘로 있었느냐 하면 중음신이라 해야 돼요. 중음신. 중음신으로 있었는데, 중음신은 뭐냐 모르겠거든. 꿈속에 다니던 꿈을 연상하면 정확해. 꿈에 너는 집에 가만히 있었지만 사방 다녔지. 에? 맞지? 친구 집에도 가고 그랬지.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갔단 말이야. 이 중음신이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은 이 중음신이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빌려야 되는데 부모를 빌려야 돼. 그냥은 못 들어가야 돼. 그냥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물년 인연 따라 들어갑니다. 인연 따라. 그러면 내 스스로는 이것을 어떻게 막았느냐. 내 스스로는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데 보내줘가 지금 딴 데 가서 자식이 둘이 나왔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라. 내가 또 만들어줬구나 이러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에 언제 알기라 저게 양경 포교당할 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떡을 모두 대중공양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로 태기가 있어 아들 둘 데리고 이름도 내가 다 지어서 지금 와요. 지금 벌써 그것들이 나이가 국민학교 뭐 2학년 3학년 뭐 그럴 경우 이것이 뭐냐면 그 중음신을 갖다가 인연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 보내줄 수도 있는 이러한 술수를 옛날 원효스님도 많이 했다 하느냐. 원효스님도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아는 사람들 세계에만 있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건 뭔 얘기가 되느냐 하면 꿈속에 다니는 것처럼 중음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야. 그럴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참 재미나는 것은 그 중음신이 이것도 여자일 경우가 있고 남자일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성이 달라요. 남녀가 있는데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에는 죽자사자 아버지를 따라다닙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죽자사자 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중음신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남녀 흥부는 관계없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관계해도 임신 안 되는 수가 있잖아. 그때는 그 중음신이 따라 들어가지 안 해서 그래요. 중음신이 따라 들어갔다 하면 백발백중인 자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무자 팔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식 못 나서 나한테 조금 와서 와이를 비기 쓰면 될 낀데 뭐 내가 뭐 좀 확확 내뱉고 뭐라 한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안 끄도면 저만 손해보지. 또 이랬다고 소문내지 마라. 또 이래서 또 내 몸살 나네. 아니 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또 쓸데없이 자꾸 주문 내가 또 무슨 생산 무슨 주문 공략을 이래가지고 요새 사업은 안 되는데 그 사업도 괜찮을 것 같는데 말이야. 이 중음신이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빌려가지고 들어갈 때에 아주 재미나는 현상은 여자일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영자가 중음신이 여자일 경우에는 지극히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만 좋아하면서 따라 들어가요. 그때에 아버지가 느끼는 오르가즘이 자기가 느끼는 오르가즘 같이 똑같이 느낀대요. 느끼는 동시에 우리가 몽정이라고 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래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남자가 들어갈 때는 어머님은 지극히 좋아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한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오르가즘을 자기 거로 느끼면서 들어간대요. 자,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모계로 가지 않고 부계로 가는 이유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모계론으로 물론 역사는 어머니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보로는 아버지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남녀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중음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르가즘을 자기 걸로 느끼고 가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계론은 뭐 부계론이다 하는 걸 이게 알아야 된다. 사실 내 강의는 이건 일반 이야기라 해서는 곤란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평범한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이 이상 철학이 없어.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이냐? 네가 지은 말이냐? 아니,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 부처님이 밝히신 얘기. 그럴 때에 죄가 있고 없는 차이. 죄가 많으면은 보지 못하고 더듬거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개나 소나 아무데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덕이 많으면은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야.
공덕이 더 많으면 밝게 보기 때문에 이를테면 좋은데 이쁜 데 들어간다는 거지. 이를테면은 없는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함부로 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 아이고 나는 어쩌다 이런 집에 온 거 본 게 아이고 내가 어떤 형편없는 기다 해서 자격지심에 또 잘못하면 살인사 자기가 자살사건도 날 수가 있어. 이거는. 자 그러면은 복이 있고 없는 차이도 무슨 얘기로 시작이 되는고 하니 본다는 것과 보지는 않으나 귀로만 듣긴다는 것과 더듬어서 들어가는 게 있대요. 더듬어서 들어가면은 촉식과에 들어가는데 전부 버러지과에 들어가요. 버러지과에. 동사매로 더듬해서 이거 나무다 뭐다 아는 과에. 소리로 귀로 들어가지고 남자 여자를 알아서 들어가면 그래도 그거는 천한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천하지만은 짐승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무면 그냥 바로 직행이기 때문에 저 밑으로 오면 지구 1200km 밑에 저 아기과에 들어가고 거기서 240km 밑에 저 바로 화탕지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주번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천지 정기 이래가지고 이것이 만물을 형상한다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과 기는 뭘 말하냐 하면은 기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정을 말하고 지는 정을 일단 뜻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천지라고 하니까 천은 기고 그러니까 천은 공기로 꽉 잡고 지는 우리가 말하는 짐이라 이래서 땅에는 정기 자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으로 이렇게 이것이 일단은 형성됐다 이럽니다만은 여기서는 부모의 정기가 혼이 되고 어머니의 정기는 넋이 된다 이랬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혼은 이거는 간담입니다. 간담은 뭐예요? 판단하는 지부라. 판단지부라. 판검사연 부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무부 계통이라. 아버지 계통에는 법무부 계통이 되고 어머니 계통에는 혼이기 때문에 혼은 산만한형인데 폐와 장으로 되어 있어요. 헐떡이는 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어머니 쪽으로는 대단히 산만한 쪽으로 빠지기 좋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머니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외탁, 친탁이래요. 외탁이냐 친탁이냐 어머니를 많이 닮았느냐 아버지를 많이 닮았느냐 이 얘기야. 여기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은 여러 가지로 결정지어집니다. 이것이 운명, 정명론입니다. 만약에 대단히 그 아버지의 그런 판단력이 강한 민첩한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사고형이 돼서 대개 관리형, 공직자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정적으로 빠져 혼은 흩을질 산자기 때문에 평면적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이게 평범한 평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농사꾼으로 들어가기 쉽다 이래서 그래서 옛날부터 백이종군이 이랬을 때 흰백자에서가 백이종군 백이라를 입게 된 뜻도 사실은 어머니 역사, 땅의 역사를 시작하니까 농군이 되면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처음에 이 어머니 아버지 그 중음신을 타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가면은 어째 되는가 하면은 9일이 지나야 됩니다. 수태해가지고 그 정이 들어가가지고 9일 만에 음양이 정해진다 이랬는데 그 안에 성은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정자와 난자의 성은 음양으로 벌써 결정이 나버려요. 9일만 딱 됩니다. 그런데 이 9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김도양이라는 분이 태교학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어른이 아마 지금 이 옛날 우리 양생학을 조금 더 거기다 곁든다면 대단한 명강의가 되겠다 나는 늘 아쉽게 생각해요. 좀 구체적이진 못하거든요. 아주 정서적인 측면에는 바람직하나
그걸 좀 더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이상한 사이로 태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면 그때부터 아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 베타 사상이 되느냐, 아주 그야말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느냐, 소극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할 때에 그 날짜 보고 궁합 보고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착각을 해가지고 꼭 궁합을 봐야 된다든가 꼭 날짜를 받아야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날을 받고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그 인간의 됨됨이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그 인간 성이 근본적으로 추악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날을 받아도 그날은 바로 지옥의 날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동론이지 날짜에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날짜의 영향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불교에서 법계론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방삼세라 해서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항상 부처님 앞에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먼저 경리하는 게 나와요. 시방삼세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요. 왜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부처라고 하고 그 시간과 삼세에다가 부처님처럼 재경을 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그날이 대단히 나쁜 날인데 결혼을 했다. 아주 그게 일진에 보면은 독단일 같은 기라든가 아주 흉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날이 굽고 천둥 번개를 쳤는데 저기 요새는 또 전부 제주도로 가대. 제주도. 제주도면은 좋은 말로 말하면 도를 구하는 도지만은, 도를 구하는 제주도라가 되지만은, 요새 세상 사람들이 도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주도 갔을 때는 참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 그게 네? 자식은 지가 나놓고 기르기는 딴 놈이 기른다, 이런 얘기가 됐어. 그래서 저 소가 아들 소풍 가면은 어무 내 새끼 한다는 얘기가, 난 제주도 갔다 와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좌우지간 제주도 역학이 뭐냐, 지경학적인 게 뭐가 어떻건 저떻건 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제주도 가든 어디 가든 자기 자식을 말하되 그날따라 일진이 나쁜 데다가 천둥 나리가 굽고 새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 칠 때 딱딱 만들어 뿌리면 소아마비 지능 저하 쳐가면은 네? 참 팔피들이 흔들고 다니는 영원히 못 끊치는 불과가 그렇게 시작돼요.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등이면 그러한 자연공간적인 어떤 천재를 좀 피할고가 해서 날짜를 받고 궁합을 받는 게, 이상하게도 복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날이 이상하고 이런 날은 그날 아다리 대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복 많은 사람은 아무 때나 받아도 좋은 날이더라고. 그렇지 볼 것도 없어. 꼭 마차도 장난 안 되는 그날에 딱 이사 가더라고. 복대가리 없는 놈 아무 좋은 날 가다가도 그만 교통사고 나버려. 이래도 복을 안 지도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복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지. 내가 이걸 말할까 안 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내가 오늘 우리 강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일반 양생학이. 이 양생이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 살아가는 운명론이기 때문에 운명이 어떠고 저떠고 하자면은 아주 기초 상식적인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영통을 해서 사람이 영혼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는 알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엄마 미쳤나, 니 돈 안 주고 나 좋은 대학 못 보려면 말라고 나를 만들었나, 요놈의 지지바에 너 만들 때 내가 계산하고 안 만들었다, 너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계산 좀 해보고 만들걸, 이래 하면 대답이 되지. 아이고 막한 놈들, 근데 아는 놈 부산대학 나오면 여기 부산대학 나와가지고 삐쩍말라 다 주고 이거 돈 내고 하면 온 일 있어.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생일해. 대학 다니는 놈이 아버지 너 말이지 돈도 아들 마음대로 못 주려면 뭐 한다고, 너 또 교육자가 내가 이렇게 마야 하는 양반이 날 만들었느냐고 이러더래. 이놈아 내가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대학 다 나와도 나는 너 만들 때 계산 한 번도 안 해봤다. 어이구 진짜 그런 내 계산해보고 만들 게 있는데 내가 잘 못했다 이랬다네.
앞으로는 좀 생각해보고 만들어있어 이까들이. 그리고 좀 다시 나그 부부하고 상해 알아 나딱하대. 그렇게 현명한 사람도 있어. 날짜를 그래서 못하는 것과 궁합이라는 것도 그래요. 궁합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아는 한 궁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대가리로 굴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이게 알아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자 씨하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이 부부가 참 금실이 좋습니다. 이순자 씨가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양반을 만났은 게 그렇지. 아무리 애처가요, 아무리 훌륭한 부군이라도 나하고 살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이러지만 재수없이 나같이 복대가는 놈이 저놈하고 살면 그 멀쩡한 양반이 죽어버려. 어?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지 자식 어디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응? 판검사 뭐 어디 뭐 요새 뭐 이사 이런 데 가면 막 뭐 싸지면 저거 뭐 시집 보내려고 막 야당을 지게 돼. 다 동탈 지옥 갑니다. 갈 땐 딱 한 거지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입을 벌립니다. 왜? 세월 두고 배운 사람이 뭔 짓을 했는가? 상상해보라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49일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해가 성한다 이랬습니다. 해가 성한다. 자, 해가 성하는데 그때 잘 보라고. 내가 그 사람이 상근기가 되겠는가 중근기가 되겠는가 하근기가 되겠는가. 근기로는 뭐냐? 참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냐 복이 절반쯤 되느냐 하반이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되고 그 사람은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은 모든 분수소관이 돼요. 이런 거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한 번쯤은 자기를 돌이켜보는 이 분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이것이 분수인데 이게 얼마나 인생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가 모릅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상금지면은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 306일 내지 296일을 들어앉았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아예 모자매로 네? 어머니 뱃속에 한 80년 들어앉았다 나오면 더 좋고 네? 옛날 노자님은 어머니 그 왕자의 그 마지막 14살 먹은 왕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80년을 들어앉았으니까 왕가의 그 불행하게도 그런 배가 불러오니 딸이 이게 얼마나 흉한 일이라.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털어가지고 저 산중에 산골짜기 어디 저게 지금 만주고원에 어디다가 갔다가 에? 종을 단지 보내가 살겠답니다. 80인데도 이게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 세상에 아녀자가 10달 동안 배를 알을 넣어가지고도 죽내 사내 하는데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뭐든지 인간이면 신이면 네가 대답을 한번 해봐라. 나와 무슨 원수가 져서 이 뱃속에 80년 동안 그래 들어앉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목한 게 어머니 지가 나가라고 한 게 시상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이놈아 할 일 없고 없는 건 네 사정이고 이놈아 내가 죽겠으니 이 말 좀 세상에 내 새끼라면 네가 사람이면 제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놈아 한 게. 그렇다면 가긴 가지요. 가는데 이미 저게 인도에 석가모니 불도를 피고 공자가 나와서 세상에 뭐 유도를 폈다고 이래서 안 나왔다고 이랬는데 그건 뿐인 얘기죠. 그래 어머니 정도면 나가지고 간 게 토끼난 게 머리가 하얗더래. 그래서 너도 늙었구나. 그래서 노자야. 그래서 노자랑이 그래 노자가 됐어. 뭐 노자랑이 달래 노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온 게 벌써 뭐 이 뭐 유영하기가 어디 있고 뭐 이게 뭐 소년기가 돼 있어, 장년기가 돼 있어. 늙던 시대가 있어. 벌써 하면 노년기 들어가고 엄마하고 같이 가기 딱 됐더라니까. 나이가 엄마하고 14살 차이밖에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래도 이게 마요 뱃속에 오래되는 건 나는데 어째자고 자꾸 요새 병원에 가서 날짜 재가지고 자꾸 주째가 나오려고 하지. 아니? 석가모니 같은 이야 옆구리로 툭툭히 나오지. 보통 범인이야 막 여분대기 터져 나와가지고 배를 갈라 나와가지고는 요새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놈들이 얼마나 수북하게 많아요. 두고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흉조입니다. 배를 갈라 나왔다는 사실. 내가 악담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이 세상에 저 있는 풀 한 포기도 있을 자리 있었을 때 그 꽃이나 돌이나 물건이 제값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놈도 우리 손녀도 어제 그저께 왔는데 보면 이다 뭐 이상을 딱 열어 붙이가 온게 쌍꺼풀이 딱 지더라. 뭐냐 쌍꺼풀 되는 거예요 이래. 그게 아무나 된다거든요. 아니요.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는데 나는 될 거예요. 이러면서 아 이놈아 보자 갖다 밀어줄게 그만 들고 팔아. 땅을 팔아 얘기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봐. 날짜로 보면은 그날은 우리가 말하자면 사자 붙는 날 해자 붙는 날 사해일이 있어. 그거는 일진을 보면 사해일이 들거나 시로 보면은 진술시가 되면은 그거는 상금이다. 이게 360일, 290일 있어도 절대 나와야 돼. 이거는 상임은 대인이라 적어도 교수님 한 자리 하시고 총장 한 자리 하고 대통령 한 자리 하는 자리지. 대단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데 그런 추악한 얘기 난 사실 하고도 싶진 않아요. 세상 그런 어쨌든 그런 유에 들어가. 그 다음에 280일 내지 260일인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야단납니다. 안 나온다고. 이 세상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야단나요. 뭐 날짜 넘겼다 걸고. 하다 요새 또 돌리가고 나오는 것도 있대. 그 얼마든지 조작합니다. 지금은. 백지 지대로 나올 것도 얼른 빼기도 하지만은 얼른 지가 나올 것도 백지 째가지고 건드려 나오면 밑을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이 만달마란가 막달마란가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나무 사람을 갖다 아흔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나무 안 없는 집에 이렇게 밥을 빌려서 갔다가 갑자기 안 놓다가 아가 안 나와가지고 막 사람 준다고 감을 지린 게 그 주인이 들고 나와서 도사여 제발 우리 부인 아 좀 순산케 해주시오. 가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오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니까 얼른 쫓아가거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나는 이 성도를 만난 후로는 살생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얼른 하라. 3번 딱 한 게 아가 푹 나오더니 이것처럼 요새 아 만드는 아 꺼내는 생산 공장에다 알을 집어넣어놨으니까 그 신령한 영혼이 그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납니다. 이거 두고 보자. 엄마 너부터 두고 보자 시작해. 그래서 아들은 나오는 쪽쪽 부모를 볼텐다.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가난히 들란 말이요. 300일 든지 80 먹은 나온 양반은 성자가 됐는데 아니 우리도 이 도통하려고 자꾸 굴속에 들어가려고 토굴론을 부르짖는 사람이 이럴 때면 어머니 토굴이 얼마나 좋아. 그 시큰들하면 좀 나올리지. 나도 말하고 성질 급하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래 소인까지 들어가서 여섯 떠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계산해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언제부터 입퇴된 날부터 대충 알기 때문에 날짜는 이게 나와요. 그러나 우린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 며칠 날 나왔는가 해서 이게 반대 날을 찾아면 돼요. 그러면 며칠 날 몇 시에 얼마 뱃속에 들어간 게 딱 나와요. 이거 찾는 법은 그럽니다. 우리가 가보라. 여기 날짜가 그냐가 말이 묘요일에 나왔고 시가 본 게 인시나 신시에 나왔다 이랬을 때 요거 인과 신의 반대는 예? 자축이면 육각축이 반대되는 일진이 있거든. 그때 계산하면은 며칠 날 몇 시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 게 입퇴일이 나와요. 이건 계산은 그래 합니다만 그 해가지고 뭘 할 겁니까? 다 부질없는 얘기니까 대충 어머니 뱃속에 오래 있다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서 빙빙 돌려서 배를 쭉쭉 째서 꺼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그건 뭐냐 하면은 죽으라고 자기가 죽을까봐 겁을 내가지고 말이지. 네? 그만 안 아프게 우리 무통분만 하는 거를 우리는요 힘이라 해도 눈에 보이지않아요. 저 털이 네? 진짜 이 머리카락만한 침을 갖다가 요 양쪽에 딱 조만하게 딱 꼽아 놓는데 언제 난지도 모르겠나. 이게 무통분만이라 그래. 그거 알려줄게요. 무통분만. 여기에 무는 내가 성얘기 지저분 얘기 한다고 여기 오늘 그 올량만 빠지겠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 몸에 붙은 이거 성얘기 한다고 지저분하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따 고상하네요. 그러면 끼고 댕겨야 될 거다 이라. 고사님 안 그래? 끼놓고 댕겨야 될 거다 이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문자 쓰지 마라. 허공에 구름 잡지 마라. 나는 다 듣기 싫어. 무통분만이라는 걸 가르쳐줄게 오늘. 그 왔으면 알겠는데 아이고 이런 답답하다 이 눈치를 무통분만이라. 네? 발에 보면은 삼원교란 데가 있어. 삼원교 발에 보면은 족 삼원교라는 게 있는데 요걸 어떻게
저가만 되는 거 하니 그렇게 하면 돼. 발을 요래 그리 보면은 발이 요래 있다면요. 발이 있다면은 여기 내과입니다. 안쪽에 복성시 내과. 요 복성시과 이랍니다. 내과 상에서부터 손가락 요래 3개 딱 빼요. 자, 떼면은 요 보면은 뼈가 있지 왜? 비골이라는 뼈가 있어. 뼈 있는 쪽으로 요렇게 보면은 여기 요쯤 돼요. 손가락 3mm 이걸 삼촌이라 삼행기라 그래. 우리 말로는 삼행 가로 됐다. 가로 손가락을 댔다 이 말입니다. 지 손가락 기자. 삼행지 위에 삼은교라는 혈이 있다. 이 삼은교라는 혈이 이 세상에 많은 아낙네들이 안올 때 참 겪어야 하는 엄청난 그 고통, 여자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엄청난 무서운 고통을, 진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이 개발해놓은 혈이 있어. 이 혈 이름이 삼음교야. 삼음교. 저기다가 꼽아놔가지고 내가 한두 사람 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저 코끼리나 우리 거시기는 선명이는 이게 저는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이런 경우도 예를 봤을 기록. 나는 내 딸부터 시작해서 미늘이로 시작해가지고 미늘이는 안 해줬더니 고통 좀 당했어. 그것도 우습대.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목닥 칠 때 뺑하고 기 나왔다 해서 새벽 교자 써가지고 효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화칭 새벽 교자 새벽에 정법지는 하는 시간에 툭 나왔어요. 그래 효정입니다. 이름도 잘 짓지요? 라면은 이래 지어야 돼요. 이래. 이런 대단한 지금 짓는다고 어디 가서 터세 뜨지 말고 또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한 데가 있습니다. 철학관 중이야. 그것도 먹고 살아야 돼. 자, 삼형격은 지금부터 발 좀 내보시소. 뭐 알긴 알고 찔러야지 아무데나 푹 찔러가지고 대도 안 닦하지 말고 이게 내 뭐 이게 살 말랐다고 걱정하지 마라. 좀 있으면 배웁니다. 기가 6을 이기면은 살이 안 쪄고 살이 기를 이기면은 뚱뚱해지는데 뚱뚱한 놈은 일찍 가고 남의 빚쩍 맞으면 조금 오래 사세요. 여기 어디까지 확률이 있는지 아무도 비들비들한 놈이 오래 살더라고. 이 내가라든지 이게 안쪽 공수시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위에 내디오 탁 하면 탁 걸려요. 여기서 손가락 3mm를 이렇게 대라면 내가 되면 요 자리가 돼요. 응? 여기에다가 피네침이라고 나중에 뭐 하나 사면 돼요. 그거 요래 좀 꼽는 게 있어. 좀 아주 바늘 같은 게 있어. 바늘보다 아주 가늘한 머리카락 끝에 그걸 갖다 위로 딱 꼽아 반창고 딱 붙이면 그 하는 것도 나중에 같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양쪽에 꼽으라. 이거 뭐 앞으로 미늘이 볼 사람이나 내 딸이나 누가 아니면 옆에 주변에 형제가 있었을 때 해줘봐라고. 내가 많은 사람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흉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몇 프로가 아니라 거의 100%라. 그런데 예정일 보름 내지 20일 안에 꼽아놓으면 보름 내지 20일 꼽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탈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실습 시간에 다음에 요걸 꼭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임산부가 있으면 시범 삼아지 와도 돼요. 꼽아줄게요. 꼭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겁나면 가도 확실히 자기가 아는 거는 무통분만 한다고 와서 감사하다고. 고통이 없어요. 우리 딸도 그렇고 모두 초산인데도 고통받고 아소리 안 하고 타는 거예요. 이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참 신비로운 우리 몸에 있는 혈을 조절을 해가지고 응?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응? 풍요롭게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별 생각 안 하고 가서 잡아줄지 애고 말지. 이리 가만히 있는 놈 막 집어 돌려가지고 막 갔다가 뭐 벤치로 잡아 땡기가지고 아 병신 만들고 아니 머리 얼른 안기 난다고 막 잡개로 이래가지고 잡아 땡기가지고 아 머리 습관한 놈 봤어. 이게 무슨 사람 사회인가 말이야 이게 사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거라고 아니 나는 밑에서 나온 게 밑에 찌는 건 당이지만 아니 발이 갖다 살살살살 찌는 게 쑥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임신 4개월 된 날 유산식이라고 하면 나한테 오면 돼요. 안 해줍니다만은 살생명에다가 안 해줍니다. 그러나 됩니다. 임신 4개월도 앉혀놓고 빙빙 돌리면 2시간 만이면 앵하고 나와요. 돌려. 그렇게 우리 몸에는 그러한 보단이 있다.
우리 생명을 조절하는, 우리의 영성을 조절하는, 건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의 포인트가 있다는 걸, 그 포인트를 우리는 혈이라고 딱 하는 걸 알아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습니까? 이거는 무통분만의 아주 특효혈이다 이래가지고 삼원교다 하는 걸 알아두고, 이거는 많은 여성에게는 이 삼원교를 노리면은 여자가 아니라 갈 정도로, 네. 모든 여성병에는 이 삼원교에다가 불을 하면은 뭐 안에 물혹 달린 거 뭐 이런 거 뭐 고구마 열린 사람들이 있어. 이거 뭐 자궁 건종이라 하는 거 이런 데 없어요. 이런 거. 또 그리고 더 내가 참 강의를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지금 저 시집 갈 때 말이요. 시집 갈 때 남편이 주는 그 안 그래 반지. 네? 반지는 내가 반해서 그랬어. 반해서 주는 게 반지거든. 어딜 반했는데 그 못에 반했어. 옥문지에 반했어 말이거든. 그 옥문지에 반했으면 왜 주느냐? 생리 조절기를 줬어. 수문이라. 생리가 안 나오면 빼줘야 되고 생리가 많이 나오면 다 뽑아. 그러면 안 나와요. 조절하는 기계인데 보살은 그것도 모르고 24시간 차고 댕기지. 네? 그게 참나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내 남편하고 한 번 끼러 간다 이 얘기로 돼 있어요. 그걸 얼마나 끼고 맞추고 댕기려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 2개 끼고 댕긴 사람도 봤는데 그것도 할매들이 많이 그렇더라. 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그 고서에 옛날에 우리 고서에 이조 때 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풍습에 대해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건 저렇건 그 양반들 이러면 안 돼도 나는 불경에 보고 다 압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봅시다. 1개월이 뱃속에서 1개월이 되면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흡사, 우유가 어린 것다 이 말이에요. 어릴 낙자. 어린 것다, 응결이 된다. 우유를 내두면 뻣뻣해지지 왜? 응어리가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는지 안 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또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부인은 임신하면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오는데 첫 달은 또 안 오지 왜 이게? 첫 달은 안 오고 3개월 이상이 돼야만 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어떤 면에는 훨씬 여성에게 그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좀 나은 건 몰라도 그것이 여성의 하나의 제약이라 지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몸에 구토신경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3군데밖에 없어요. 머리에 있고 그래 머리 다치면 구입 쫙 합니다. 요게 구멍에 갑상선에 있어요. 갑상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비장이나 치장이 있어요. 여기 그때 맥히고 이러면 막 속이 막 울렁거리다 막 토한다. 네? 여자는 한 군데 돼 있어요. 밑에 자궁이 하나 돼 있어요. 여성은 밑에 자궁에 구토신경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여자는 절대로 아무 남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구역질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그 성에는 구토신경이 없어 가지고 걔나 또나 여자라 하면 막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안 게립니다. 집에 선생님은 빼고 말해라. 그것도 무심하지 마라. 그렇다 이 말이십니다. 그러면 아가 뱃속에서 커가면 어째 되는가 하면 뱃속에 그 있는 구토신경을 건드립니다. 자궁 안에 있는. 이놈이 거꾸로 아가 처박혀가지고 자꾸 누지니까 막 하는 기라. 그때부터 막 아이고 내 딸 지기네 하고 막 야단도 없어질 지기지. 또 병원에 가고 막 빌짓 다 하지. 욕 좀 다 먹지요. 경험 다 했죠. 경험하시죠. 근데 몰랐지. 몰랐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걸 오늘 또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나. 임신 중독의 구역질을 꽥꽥 나는 것이 병원이나 어디 가서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도.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강의하는 목적. 바로 민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민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태초로부터 고대로 내려오는 선인들의 경험망을 민방이라고 해요. 바로 쉽게 말하면 경험의학.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뭐 병원에 가면은 이게 비싸요. 이게 여기 한의원이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 이름은 적어 놓여있어. 동용간이라 이럽니다.
이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량없이 비쌉니다. 이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용어 간을 주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용어의 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만 가만히 살짝이 혼자 알고 계시다가 짭짤하게 수입도 보시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비법이라 하나의 비방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고 헐입니다. 헐은 헐인데 황토락. 이놈의 황토락 하니까 또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게 아무데 있는 헐적인 줄 알고 말이지 막 파다가 막 갖다가 지장수락해서 막 물을 먹고 막 밀짓 다 해요. 요즘 또 요살 떨어요. 막 그간 침대도 만들고 야단 복석을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복룡간이라. 복룡간이면은 어떤 걸 복룡간이라 그러냐. 옛날 벼가구리에서 그 불을 지켰는데 나무 소나무 장작으로 태운 부엌인데 30년 이상 벼가구리에 불을 뗀 벼가구리 안에 나오는 누런 붉은 흙이라. 그걸 복룡간이라 그래요.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 가도 없고 여기 우리 조선 땅에 이제 더욱더 없고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내 나름대로 그 약을 제조해서 한의사들한테 지금 필요한 놈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약장사는 아니라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 이제는 그 50년 내지 묵으면 묵을수록 좋아요. 오래 묵을 땐 부을수록 좋아요. 30년 이상 불 땐 옛날에 고가에 가봐도 지금 뭐 있을 수도 없는 기고. 그래서 이것을 1200도 이상 한 일주일 이상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가지고 나오는 흙이 있는데 일반 황토를 혹 쓰고 싶으면 땅 지하 3m 밑에 겁니다. 만약에 3m 위에 걸 쓰면은 이건 다 유해해요.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온 산성비 뭐 요즘은 그 뭐 공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모두 그 흙도 공해로 돼 있다. 3m 밑에 걸 쓰라고 옛날 고인들이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3m가 아니라 한 10m 밑에 지하에서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가 우리 그 뭐 조금 그런 자식이 있지 왜? 내가 만날 그 인정 안 해주는 놈은 있어. 그놈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그 황토를 많지도 않습니다. 한 숟가락 폭도가 뜨거운 물에 넣어놨다가 맑게 노랗게 우러나요. 그 물 홀짝 마시면 괜찮아요. 참 우습지요. 옛날 엄마들이 해줘가지고 먹은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 황토 얼걸 한 숟갈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아니면 펄펄 끓여가지고 그 물 먹으면 돼. 이러면은 이게 임신 중독이 없어진다 이 소리라. 아주 고통 없이 잘 나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 약을 했다 아는 뱃속에 들었는데 여러가지 약물요법을 써버리면 아는 뱃속에 생길 때부터 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오자마자 병원 신세를 내야 되는데 벌어가지고 병원 원장들 미기 살려고 하면 욕 좀 봅니다. 욕 좀 봐요. 자, 그러면은 첫 달은 이렇고 2개월이 되면은 어떠냐. 흡사 가실만 하다 이랬는데 2개월이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엉긴다 이랬어. 엉긴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한일을 하나 이래. 한일을 이거를 갖다 우리는 하나 이래. 하나는 하나마나 뭐 했는지 왜 했는지 몰라. 부부간에 관계 했는지 표가 안 나요. 하나마나 하다가 둘이래. 둘이 되면은 둘둘 엉기기 시작을 해요. 음양이. 그때부터 과일처럼 엉기기 시작한다. 가실같이 엉긴다 이랬어. 둘이래.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면은 서이래. 서이. 서이란 말은 설이다 이 말. 설이다. 그때부터 뭔가 약간의 이상한 형국으로 뭔가 뻑뻑하게 이렇게 인체를 이루어요. 서이, 설이다의 준말. 서이. 4개월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4대가 부족한데 사람 모양을 갖춥니다. 이때 되면 한만 바보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산 알아요. 우리는 맥을 잡아서 아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믿고 괜히 뭐 그 특별한 이런 경험도 없이 함부로 말은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속으로는 짐작을 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니 나한테 공부를 해가 당장에 가서 도산으로 타다가 밴댕이 얻어맞는 사람 밑이 있어. 이게 확률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는 방법에도 조금 혼선이 오거든. 응? 이렇게 저 누구는 어떤 아줌마는 배워가지고 딸이 시집 가가지고는 하도 막 구역질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이게 뭐 왜 되나 이게 뭐 임신이냐 아니냐 좀 봐달라 해서 이 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맥 잡는 걸 배웁니다. 미군데 태맥이라는 걸 배워요. 태맥. 네? 태맥이라. 이거는 태가 뱃속에 임신이 되게 되면 태맥이라는 게 있어요. 태맥. 태맥이라는 게 바닥바닥 뛰는 맥이 있어요. 근데 그 태맥이 이 발등에 있어요. 발등에. 발등에. 그럼 뭔데 있지도 않아요. 네? 자 한번 잡아봐요. 그 좀 내놓고. 말로 여기 왔어. 내놔봐. 이리 가지고. 요 위에 만지봐. 요 위에. 요 위에 만지보면은 톡 튀난 등뼈 위에 있어. 요 만지면 퍼뜩퍼뜩 뛰어요. 뛰는 데 있지? 이거 안 뛴 사람 내일 모레 죽어요. 뛰네. 이게 말이라 푹푹푹 이래. 여기서부터 멀리 말이지 지단한 작대기 물총매로 찌익찌익 나가는 것 하면 큰일이 태명이다. 큰일 났다니. 어젯밤에 잠 잘 못 잔 사람 이제 또 임신됐다. 사야 된다. 그것도 태명이고 그거 말고도 여기도 나오고 사방 보는 데 있는데 우린 그런 전문적인 건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도 보고 또 봐야 되는 게 눈을 보면 돼. 눈을 보면은 우자 그렇지? 자기가 봤을 땐 좌우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좌측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좌측이 아니고 내 좌측에서 봤을 때 여기가 부스룩하게 부으면은 그건 아들이라. 요 밑이 부스룩하게 부으면 아들이고 요 짝이 많이 부으면 아들이고 인중이 이렇게 돌아가요. 요래만 아들이고 요래만 딸이고 그래. 인중도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무슨 말가 되면 좌측으로 대가리 많이 보여.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돌아가. 우측도 돌아가. 그래 어떤 사람은 나 좀 보게 가면은 고개를 어디로 돌리는가 보고 남자예요 그래 이래. 좌로 하면 남자 여자가 했는데 그놈의 자성이 이장 뭐 어젯밤에 한 대 얻어맞아서 일로 우측으로 안 돌아간 놈들이 갈긴데 그게 진단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이 말이 이거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lum하고 특히 몸에 병이 있고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서를 잡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썼다 이게. 그러나 부친 경전을 많이 읽고 참선 많이 하는 분들은 보면 알아요. 뱃속에 뭐가 든 걸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에라메린가 니마레민가 그걸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봐요. 남자 여자가 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게 되면 밑살까지 사는 것까지 다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5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5대 5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근골이 왕성해져. 근육과 골이 그때부터 뼈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죠. 그때. 네? 그 다음에 이제 5개월이 되면은 이제 그때 기초가 딱 다 잡히지. 6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모생이라 털기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털이 노랑털이 같은 게 생긴대요. 네? 말하자면은 나는 6은 6 이랬거든. 6이라 다 6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안입이 설신이 6번이 열리고 5개월이 되면은 5대가 형성된다 이래 돼 있어. 5대란 거는 머리, 팔꿈치, 무릎 이게 4, 5, 5대가 뚜렷 해지고 6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안입이 설신이 6건이 뚜렷 해지고 네? 7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7개월에는 이때부터는 혼이 좀 넓기 때문에 오른손을 조금 움직인대요. 뱃속의 지사정이지. 그 어린애 사정으로 오른손이 깼다 뺐다 나는데요. 오른손.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7개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사람 7정이 열려요. 7정. 희비애로 좋고 나쁘고 감정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8개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혼이 놀기 시작을 하는데 백이 노는데 넋이 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좌측선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뱃속의 지사정은 그렇다요. 그런데 우리로는 어떠냐? 이때 비로소 84,000모금과 360볼절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9개월이 되면은 뭐냐? 아홉 구멍이 그때부터 커진다는 기라. 구멍 이게 시하다 보면 이후에 9구멍 밑에까지 하면 9구멍 돼요. 이 9구멍이 커진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번신이라 몸을 좌우로 움직이고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지가 안에서 이제 연습을 한답니다. 이제 바깥에 나올 연습을. 네? 그때부터 반전을 한대요. 네?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10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완전히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분리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열가면 열고 나온다는 뜻에서 열이라 하는 얘기. 네? 열고 나온다. 이때부터 이제 열고 나오는데, 나올 때 두 가지 현상이 있다 이럽니다. 어쩐지 입퇴일보다 자기 예정일보다 빨리 나왔다 하면 천안위에 떨어지고, 재주는 있고 그런 사람이 대단히 영특하고 별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어요. 그 작은 사람 조생종이 뭐 일찍이 설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이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의 어떤 경지에서, 영악한 경지에서 봤을 때 그렇고,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보 같지만 어쩐지 그 사람은 복이 많아 참 효요식하고 편안하게 가정 유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잖아. 그때의 두 가지 현상이 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 늦게 나오면은 복이 있다 이러고, 일찍 나오면은 빈천이라 잠을타면 요사한다. 일찍 죽는다 이래 돼 있다. 이게 송해방이라 하는 옛날 고금부터 전해 내려오는 양생명록의 성해방이라는 책에 이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얘기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게 360, 291은 어쨌든 상근기에 들고, 280, 260, 260여개 들면 중근기요 하면 250 밑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이건 일찍 나왔다 하면은 하근기라. 자,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근기로 나왔다 하면은 이런 놈들은 뭐가 좋냐면 농토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근기 났다면 기술계통이 가장 좋아요. 상근기라 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든지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전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보면 다 그랬습니다. 내노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여기다 듭니다. 이 자리. 네? 학교 교감을 하거나 교장 좀 하면 저기다 들어요. 상근기나 조사해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별다르고 뭐 난 빛이라는 게, 나는 전에는 아무놈 되는 줄 알았어. 나도 전에는. 근데 아무놈 안 된다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아무나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이제 말씀이 됐는가. 처음에 입퇴를 할 때, 뱃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중음신이라는 게 있다. 그 중음신이 따라 양쪽 부모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따라 붙는다. 어머니한테 붙으면은 축자사자 어머니가 남편을 좋다고 못 살게 겁니다. 이놈의 지저바가 남자가 싫다 한데도 축자사 따댕기. 그런 그 무슨 이렇게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쩐지 남자가 그만 지 빚내고만 지 애인 뭐 없으면 못 산다고 발광하는 거. 이거 백발백중이랍니다. 딸이라. 그래서 애처가 집안에 가면 딸내미가 바글바글하고, 아이고 너 멋대가리 없는데 가면 우째 나왔다 하면 무슨 마자식만 쑥쑥 나요. 그렇게 부부간에는 이의가 좀 없고 거칠게 사는 게 나는 좋다 이래지, 자식만 하는 우리 한국 통속이 이해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로 마치는데, 오늘 지금 첫 시간에는 가장 소중한 죄를 배웠는데, 혹시 가서 내가 누구한테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래거든. 지금 잠깐 내가 쉬는 시간에 요게 나오면은 내가 다리를 걷어하거든. 그 자리에 딱 걷어주면 그 자리에 내가 포를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재보고 그 자리 갖다 꼽아주라고. 꼽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꼽아주면은 참 그런 수월하게 고통 없이 아이에게 아무 해가 없이 잘 순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생리학적 측면 얘기고, 이거 말고도 귀신의 장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린애 놀 때 되면.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는 배처럼 남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 무슨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결혼 안 하는 게 좋고, 결혼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안 됩니다. 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진급할 일이 있다든가 사업에 확장할 일이 있다든가 안 돼요. 그래서 난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 좀 나가서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랑방 철학이 있거든. 사랑방. 네? 이 사랑방이라는 거는 옛날 어른들은 그냥 사랑이라 하면 사랑 애자가 좀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네? 네? 이렇게 썼거든요. 사랑. 화랑이라는 남자지. 사랑방을 지어야 사랑방 철학이 뭐냐. 반드시 부부한테 갈 때도 마누라한테도 갈 때도 절대로 날짜 봐가 일진 봐야 갔다고. 아무나 안 갔다고. 내 끼라고 안 따라가서 오줌 싸도 푹 끓이 그 짓을 안 했단 말이오.
요새는 지멋대로 자꾸 야간 복석을 지키니까 온갖 여자가 병을 걸려가지고 저 먹고 사는 산부인과가 그게 잘 되죠. 그럼 뭐 산부인과도 이상하대. 여자도 하던 놈은 왜 남자한테는 극히가 안 하는지. 역시 여자도 뭔가 남자 못지않게 남자 근접증이 좀 있더라고. 남자 근접증. 이상하게 이 남자를 좀 선호하는 면이 있어. 그 어디 자기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기는 안 보여줬는데 남은 남자한테서 그랬는지. 내 아는 또 원장 죽어놨다 안지 사업 안 되겠다. 무슨 말 자식이 그 산부인과에 가고 반나비로 뛰다고. 아이고 더러운 놈.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랑방 철학 이거 언젠가는 이 대학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얘기. 이게 교재는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 날 가서 암단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온갖 자식이 집안에 우한나고 이게 얼마나 우리 불행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거. 응?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전생에 업에서 오는 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금 얘기처럼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귀신 장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뭔지 좋지 않는 시기에 뭐가 이렇게 되면은 집안에 아가 순산을 안악내도 건강이 좋은 안악내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이때는 얼른 아주까리 대공이 있지. 아주까리 대공 우리 집 앞에 한 개씩 하나 왔어. 그는 비다가 말이지 그날 북쪽 구석에 갖다 딱 씌워놓으면 그냥 푹 나빠. 이게 양밥이라. 에? 이런 것도 들어두라고. 옛날 우리 고대 내려온 우리 조상의 그런 비법들이라고 하는 게 거스잘 것 없는 그냥 무식한 소견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는 절대적 정신 철학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미 전생에 악마가 붙어가지고 너 이놈 두고 보자 한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욕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문을 외우거나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세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귀신장난과 여러 가지 역수 일진관계도 있다는 것도 아쉽고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살, 2살서부터 올라가면서 나이 얘기를 하면서 나이에 오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다 매마다 할머니, 이렇게 경기 잘 따주는 할머니가 있었거나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참 동네 아들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뭐 소아과가 잘 발달돼가지고 뭐 곳곳마다 이제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고 잘 키운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옛날 어른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참 특수한 혀를 개발해 놓은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무리 신기하지만 컴퓨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보단 조작기. 이 조작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기능의 여러 가지 포단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도 이 교육은 복음을 통해서 특수한 사람만 했고 일반 사람에겐 전하지질 않았거나 어쩌다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몇 마디 들은 걸 가지고 촌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매년 그래도 담배 값이라도 벌어 쓰는 이런 얘기가 나도 그렇게 맞고 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이 소아과 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저한테 잘 듣고 집에서 혹시 할 일은 없고 용돈이 궁하거든 지금부터 열심히 들은 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리 탈이 안 납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연구를 하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연구라는 음성은 그 소리를 듣고 믿고 따르면은 나는 설사 거짓말 하더라도 참말이 된대. 기적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도 한의학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말 나한테 들리는 희소식이 뭐냐. 선생님 말고 이제 밥 먹기 됐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죠.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어떤 신비적인 게 없다면은 그 다 뭐 쓸데없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응? 그 사실로 드러나야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가. 아니 옆에 있는 컴퓨터도 보면 그 보단이 여러 수십 개 나도 요새 수십 만날 쳐다니 손목을 잘 못 씁니다만 그 얼마나 복잡한 그 안에 기능 그걸 조절하는 데는 바깥에 여러 가지 보단이 누르면은 온갖 게 글자가 나오고 별 희한한 게 다 계산해서 나오고 그 있으니 뭐야 모르면 소용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몸에 이런 육체가 만들어질 때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고란에 일어나는 병들 조작하는 것이 바깥에 포단이 없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신이 있고 없고 우리 이걸 떠나서 생리의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대를 가면 확 비키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에 어디 고장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무수한 포단들이 있다고. 아이고 고리야 이럴 때 손이 어디 가느냐. 반드시 아픈 자리에 가도록 돼 있지. 아이고 고리야 하면 궁디만 쳤는데 본 역사가 없다고. 응.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요 하면 탁탁 때린다고 밤이라 하는 요 복판은 가슴 복판을 또 때리더라고. 여기 심장 치료하는 요열이 여기 또 있어. 단중이라고. 교수님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장 터지는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이 막 터지는 게 아파요 내가 지금. 네? 우리 저 교감 선생님도 아들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노릇인가 봐요. 이 지금 단추라는 말을 몰라요. 단추. 이거 단추란 말은 우리 한글이 아닙니다. 네? 단추를 모르고 말이지 무슨 놈하고 지금 달고 이 단추니 뭐니 희한하게 달고 다니는데 네? 이런 놈의 재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단추. 단추라는 이게 우리 단중단자라 가슴단자라. 단추. 이게 중심축자라. 이게 뭔 얘기냐? 사람의 몸의 맥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돌아가는 동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뒤에 여기 무수하게 우리 생명을 생명을 특히 정신을 갖다가 지배하는 혈이 전부 덩어리 다 있다고.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혈들이 전부 요 앞가슴에서 똑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 부인들은 임신해봐서 알게요. 임신해봐야 호떡 뽑고 목욕탕 가보라고. 희한하게 배꼽 밑에서부터 시커멓게 배조선이라고 하는 게 시커멓게 요 와서 색하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을 기라. 희한하게 배에 색하면 줄이 먹줄 탁 튕기져지. 누가 그랬어? 집에 영감이 그러진 않았잖아. 이게 뭐냐 이게요. 그래 여기 단중이라는 어디냐 하면 저 꼭질 기준에서 똑바로 십자를 그으면 딱 맞추는 고자 복판자라고. 여기 우리가 말한 소중한 심장 판막이라든가 심장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좌우하는 호단이 여기다 있다. 그래서 뭐 가슴 두근두근하고 나 요새 뭐가 뭐 어떻고 뭐 내가 심부전증이라 가고 뭐 저거 죽는 소리 낑낑하고 이렇게 허세 떨지 말고 그 단추를 제자로 갖다 제자리 고자를 달아봐. 단추를 꼭꼭 눌러봐. 뭐가 아픈 게 있습니까? 네? 심장을 보다 단추. 그러니까 단달이란 말이 이제 뭐 요새 뭐 조선옷을 해봤어요. 단이 먹은 거 알지? 응? 단이 뭡니까 단이? 네? 목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젖가슴 있는데 요게 십자되는 지점에 요 와서 딱 보면 여기 단이라 해요. 요 단다는 게 단이 어디? 여기 딱 단이. 네? 추는 뭐냐? 중심 추자라. 요게 복판에 이렇게 단다 이거라. 그래 앞에다는 이게 밑에 달린지 모르겠다. 이놈 촌놈들 이거 알게는 이거 옳게 달았는데 이거는 4개 5개 5개 되면 이거는 음에는 양수로 가고 뒤에는 음수로 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퍽 엎드리면 배 아플 때 아프면 요 단추가 전부 아픈 혈자를 눌러줘가 배 아픈 게 온데간데 없어져. 에? 아이고 뭐 배가 터지고 아프고 이러면 병원에 가고 뭐 또 제가 다 터져가는 거 안 가고 또 믿고 그 단추를 믿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가 말하자면 응급처치 일반 민방이라 하는 놈에 가벼운 것은 응급처치할 수 있는 혈이 우리 몸에 옷에 벌써 이 저장 생활의 필수품 속에다가 또 이것 맞출 때는 전부 우리 주요한 요일에다 맞춰 딱 하는 우리 생활 철학, 쉽게 말하면 생활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감사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전년력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니 이렇게 아는 대가를 가지고 니 아까도 그랬지. 선생님 그렇게 하면 해골 아파 어떻게 삽니까? 이랬는데 해골은 안 아프다. 다 비춰보고 있는 대로 주소 생기만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뭔 얘기냐?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니 남녀간에 한 살 있고 2살 있으니까 지금부터 유락하면 뭐냐면 전무기민께 3살부터입니다. 1살에서 3살까지를 유락을 해요. 유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전유. 네? 그러면은 전유이기 때문에 유아의 병은 어디서 치료되느냐? 네? 어디서 치료되느냐? 어린애 병. 젖먹이 어린애 병은 유아병은 어디서 전부 병이 나는 것도 그렇고 병이 낫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80% 달렸어요. 유아에게는 많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오늘 맞춘 교수님 안 왔네.
이 얘기하면 또 기절 초풍하고 또 갈 긴데. 이거 드러나야 됩니다. 아들이 까다롭이 젖도 안 먹고 막 보채고 밤낮으로 울고 야체증이라고 밤만 되면 막 자지러지고 우는 병이 있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부하고 같이 붙어 자면서 아들 젖을 먹이면 그래요. 예? 이거 안 들어놓으면 우째장증인데 그 병은 지금 병원에 가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해라. 점점 딴 병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 애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정애를 배우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건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러나 대체로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아버지는 싫고 어머니는 다 좋아해요. 죽을 때도 어머니 그러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어머니 찾대요. 난 아버지 장사 보긴 봤어. 아이고 아버지 가지 어머니 상견 안 찾아. 그런 다른 하나 보긴 봤는데. 그리고 어쨌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유아때 병은 부부의 동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라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가 깜짝깜짝 자꾸 놀래가지고 요새 간질 아들 경간이라고 하는 거 이때부터 자꾸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에 싸웠어. 부부간에 싸우고 같이 또 한 방에 잤어. 부부간에 냉전이 일어나는 그 정신영파가 내를 자꾸 때려서 그래요. 깜짝깜짝 놀고 와. 부부간에 안 맞으면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 침상이 남녀간에 떨어져 있는 그거 잘 돼 있는 겁니다. 그것만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덮어놓으면 막 붙어 자도 돼 있거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를 저만치 먼데 갖다 놓고 키우느냐. 서양은 아예 그러지. 우리는 껴안고 잔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그걸 텔레파시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또 하나는 남자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온갖 걸 다 보고 들어옵니다. 임신 중에 말입니다. 임신 중에 바깥에 가서 소 잡는 걸 보고 오거나 아주 무섭게 살인하는 걸 보거나 요새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텔레비에 무서운 장면을 어머니가 아를 저지르면서 보게 되면 그 애는 계속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켜요. 이게 태교라는 겁니다. 태교. 애 뱃속에 있는 애의 영감은 어느 정도 민감하냐. 우리가 이 전파보다 더 강력하게 민감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요. 전파, 파장을 잡아요. 그것만 감마, 알파선까지 잡아요. 우리는 전연자치 느끼지 못하는 걸 잡아요. 또 거기에다가 술이나 뭐나 계곡이나 아무기나 먹고 들어온다. 계곡을 먹고 들어오거나 뭘 먹고 들어오면 아가 홍당매로 벌겋게 일어나서 피부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못 고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이게 문제래요. 문제. 피부병이라고 그때부터 막 병원에 이다 막 꼽아놓고 지기지.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예 어린애가 만약에 이래 너 어린애를 딱 낳았다 하면은 검주를 쳤는데 반드시 웬 새끼를 까가지고 달았어요. 그 새끼를 까가지고 그 어머니와 어린 유아가 자는 방 앞에 걸었는데 세균성 바이러스균은 일체 첨범을 못합니다. 일체 괴기도 그게 접근을 못해요. 그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지금 해삼 장사 저 길거리 저게 바다 해삼 파는 데 가서 진모리게 하나만 가지고 왔다가 방티 있는 해삼통에다가 살짝 꼽아놓은 거야. 한참 장사하다 보면 해가 한 마리도 없어. 네? 해삼이 한 마리도 없다니까. 다 녹아버려서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 옛날 어른들이. 본인이잖아요. 왜 숯구멍을 달고 솔잎을 걸었는가? 머스마는 뭐 다른 숯구멍에다가 이제 솔잎 달고 꽃을 달면 이제 머스마다 이랬잖아요. 꽃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알리신이라는 캐삼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무섭은 살충까지도 돼요. 숯구멍이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숯이라고 하는 성격은 온갖 나쁜 탁한 기를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위생. 미생하게 이르기까지 옛날 어른들은
그 미신적인 방법 같지만은 검줄 하나로 다 처분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건 옛날 얘기가 되고 이놈아 무슨 얘기인지도 아직 못 알아듣지.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새 큰 아들한테 내가 불쌍하다 하는 거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민속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왼새끼를 꺼에 달고 왜 그 솔잎을 타는가를 지금 모르니까 얘기할 게 뭐 있느냐. 애가 피부병이 나서 벌겋게 열이 날 때 솔잎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설설설 뿌리봐요. 나는 거 안 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아예 그런 병이 나쁜 게 없고 봐. 거꾸로 달아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영향이 가느냐고 의학 박사들이 나한테 묻고 따질 겁니다. 내가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당신 길에 가다가 이쁜 여자 보고 왔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았어 안 남았어 물어보거든. 있긴 있다고 내놔보라 하면 못 내놔. 왜 당신 집에 고향에 엄마 죽었다 하면 왜 여기서 눈물 나느냐. 과학으로 증명하라 하냐. 네 과학적인 게 증명해봐 자수고. 얼마나 웃기는가 보라고 이게. 내가 오늘 지금 컴퓨터에 어디까지 쳤는가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 세상 사람 솔직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었다는 건 그냥 무식한 믿음밖에 그냥 믿음이라는 맹목적 믿음으로 들어가지 뭐를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놈은 불교 들어보면 호호막막한 그야말로 바다같이 깨알같이 많은 글자도 그렇지만 알 길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제는 요새 머저리 같은 놈들한테 대가리 속에 집어넣을까 하고 큰 밤낮 자고 난 노력을 해요. 이렇게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조그마한 세포 하나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삼각형이 되는데 방금 얘기한 이게 무리 차원이고 무리는 기적과 요인이 아니라 기적 신비거든. 무리 차원이 있고 과학적인 정리 차원이 있다 하는 거 정리. 그 다음에 뭔가 망리 차원이 있어. 이 망리 뭐냐 지금 방금 얘기한 전부 망리라. 아 왜 그 초상집 갔다 이러는데 초상 나가는 걸 보고 왔는데 아가 왜 홍단 부음이라 벌겋게 되면서 그때부터 감기 몸살 비슷하게 앓으면서 왜 안 나? 애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말이지 자면서 이상한 짓 한번 했는데 아가 자면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야. 오르가즘 일어나는 그것이 부부한 엄마한테 일어났는데 애한테 가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유아 때는 특히 그래요. 나이 좀 크면 그때부터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유아 때 3, 4 이건 나가지고 3살, 3살까지는 친정을 가거나 어딜만 갔다 와도 몸살을 해요. 맞지? 키아본 게 그렇지? 그리고 아들은 3살 때까지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실과라 이럽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파요. 일주일 잘 놀면 일주일 아픕니다. 이거는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내 며느리부터 시아바의 말 안 듣고 도사 말 안 듣고 자꾸 병원에 들고 가요. 면역학입니다. 면역학. 이거 꼭 듣고 가십시오. 이 3살 때까지는 면역하고 병을 앓기 때문에 이게 면역의 과정입니다. 이거 면역학이. 면역학을 알아라. 앞으로 모두 시집안 항상 가가지고 놓고 키울 때 분명히 이런 줄 알고 키우란 말이야. 조금만 보면 병은 부르르들고. 면역이 안 되면은 내가 영하 1도에 영하 보통 섭씨로 5도나 10도에 견디다가 갑자기 0도 가면 어째 됩니까? 몸이 위축이 오거든. 그때 어린애는 몹시 알아요. 안 되는 건 뭐냐? 앓는 게 아니고 적응하는 걸 배워요. 네? 영하 20도에 고통받던 사람은 영하 5도 10도만 내려가도 이건 전혀 꽝꽝 얼어버리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척 몸살을 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뱃속은 진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공 속에서 그야말로 유영을 하고 놀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세속에는 얼마나 거칠고 자기가 상상 못했던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파, 텔레비 전파도 얼마나 강한데 저기. 네? 이런 민감한 그런 면역체를 기르기 위해서 몸살하고 아프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부모들이 아는 부모들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는 들고 친정관리도 그때 바깥에 갈 일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인도 사람은 그 경명유사입니다. 그 빨간기. 여기다 빨갛게 바르고 와요. 빨갛게 여기에 바랐는데도 바깥에서 오는 자연 바깥에 오는
외부적으로는 자연방사선이라 하는 무서운 사상 무기와 같은 자연방사선을 막는 힘이 여기 있다. 아니면 단중에다가 그냥 단중 가슴에다가 빨갛게 발라줘요. 네? 그리고 뒤에 목 있는 데 가서 빨갛게 발라줘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애가 아무 데 갔다 나와도 알파 안 하고 알아봤댔자 금방 그래고 괜찮아요.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망리차원이라. 허망한 것은 허망하게 치료한다 이 말이라. 며칠 전에 어느 원장이 한의원 원장입니다만은 어린애가 와서 밤마다 야채증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 있어요. 울어도 그냥 울어만 하지만 옆에 어머니가 잠을 실어줍니다. 까르르 하고 울기 시작하면은 어떤 영화 배우도 그 어린애가 갑자기 밤에 그치지 않고 줄곧 울어제끼는 그 야채병은 흉내를 못 냅니다. 직접 그 당해본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숨을 안 쉬고 울어요. 합니다. 그냥 술도 안 쉬고 그냥 그래요. 새파랗게 갑니다. 나중에 깔딱 넘어갑니다. 그랬다고 조금 깼다 하면 또 참. 이걸 한번 당해봐. 부모가 이게 살아있는 기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났는다 이래서 그 집에 가서 물 떠다 놔라 했느냐 그건 안 쓰겠대요. 그날 와서 그 얘기하고 가서 쓰기라 전화하라 했 전화하니 그날 저부터 안 오더래요. 왜 옛날 어른들이 삼신할매라고 물 떠다 놓고 비는 거를 미신이라고? 아니 그러면 내 미신 하나 꼭 한번 찾아보지. 왜 그러면 옛날에 연탄 피울 때 왜 원목에다 물 떠다 놨어? 그건 더러운 미신도 지키네. 응? 연탄가스라 가는 일산화탄소가 물에 극히 좋아해서 그거 들어가면 다 먹는다 해서 그건 갖다 놓으면서 어린애 아프다고 옛날 할매들이 그 산신할매라고 갖다 그게 믿음의 상징에다가 그게 믿음의 상징의 저 무리차원 불가사의 힘도 빌었지. 또 망리차원의 어떤 물리학적인 이런 자연공학적인 측면도 빌었지. 아가 날 수밖에 돼. 하얀 사발이야 돼. 하얀 사발. 빌기 싫으면 북쪽 구석에 갖다 놓으란 말이야. 그냥 그 손발이 그렇게 뭐 유식하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된 놈의 손가락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합장하고 좀 빈다고 해서 뭐 천벌 받나? 무찌르니 유식해 그래. 이거 누가 했는 이 교육이 잘못해서 그래. 전부 그건 미신이라 하고. 아니 지 자신이 기 나올 때 미신으로 기 나왔는데 뭐 믿고 뭐 지가 알고 기 나와서 다 모르게 무식하게 기 나와놓고 안 그래? 뭐 알고 기 나왔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여기 담아놨다 후세 전하라고 사실 내가 이 시간을 만들었다. 이걸 누가 전할 겁니까? 누가 이걸 얘기할 겁니까? 나한테 누구든 유감 있는 여기에 혹시 반영될 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들고 와보라. 당장 하나 물어보고 촌에 가서 말이지 초상집에 갔다가 이거 아가 탈라는 이치를 그렇게 모르겠거든. 옛날 토종벌을 한번 미기보면 돼요. 토종벌을 미기가 초상이 나면은 부고를 얼른 쫓아갔다 그 벌통에다 꼽아야 돼. 꼽으면은 전부 하얗게 티를 참옷을 다 입어요 머리. 그거 하고 증명해보라고. 분명히 하얗게 뭘로 물감도 뺑기도 안 갖다 줬는데 다 칠한다고. 초상이 끝나야 일하러 가요. 안 그러면 다 나가요. 사람이 썩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사람이 살아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벌써 심장이 썩어요. 심장이 상해서 갈 때 그때 냄새는 사방백리갑니다. 이 사람 썩는 냄새를 좋아하는 늑대라든가 저런 이리들이 그 집에 초상이 날 때 며칠 전부터 와서 봅니다. 이걸 옛날들은 우리 집에 밤에 새벽부터 우리 동네 이런 짓이 뭐 나쁜 짓을 이렇게 딱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걸 보고 점을 쳤다고 반드시 흉사가 일어났어. 예를 들면 기란이를 까치 같은 게 뭐 있으면 심장이 여기 확 번하거나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면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심장 박동해서 여기서는 향기가 일으키고 그런지 이 냄새를 좋아하는 상스러운 짐승들이 와서 그 집에 와서 시우리를 놀다 가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와서 뭐 편지 전부 안 쳐도 와요. 네? 뭐를 우리가 안다고 뭐를 안다고 그래. 네? 또 하나 미신 얘기 해볼까? 그런가? 집에 송장 주문 송장 넣고 그 밑에 부엌에다 참 고니 한번 집어넣으라고. 송장이 벌떡 일어나요. 이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게요? 뭐를 안다고 그래? 뭐를 안다고 도대체? 우리가 뭐를 안다고 이럽니까 세상에? 그럼 고기한테나 물어봐라. 너의 보름날 왜 안 나오나 물어보라. 보름날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도 고기를 못 잡아요.
왜 그런데? 거기한테 물어봐. 너 도덕적 민폐지를 읽었는가 물어보라고. 너 과학서 몇 건 받느냐 물어봐. 전 까부지 마라, 까부지 마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배 타는 사람들은 큰 분하면은 반드시 곤양이하고 지를 가져와요. 왜? 인간의 이 지혜는 안 되고 인간의 과학 이게 천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 이놈의 배가 갔다가 거꾸로 파산될란지 죽을란지 살란지 몰라요. 근데 지는 알아요. 이 배가 파산될 가면 일주일 전부터 배가 요동을 하고 3살 전에 막 도망가요. 그걸 보고 피난하는 게야. 대비라는 게야. 이러한 상징학은 과학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깨어있는 민족들은 미천년 전부터 그걸 지금 전통으로 물려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백성은 누구보다 산신사상 저기 무당 사상은 누구보다도 공환. 우리 집에 다른 입구에 본 게 요새 만날 자가용 번쩍번쩍하게 막 장사진을 쳤더라고. 이렇게 무속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가 이게 뭔가 제대로 안 전해져서 이렇게 내가 그런 걸 조장하고 그래라 소리는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을수록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 어린애 그럴 때 울 때 방에 물 떠다 놓고 좀 빌면 괜찮은데도 그걸 왜 안 그러고 병원에 가길 바쁘냐 이 말 내 말. 또 하나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어릴 때 아픈 거는 어린이 아픈 거는 면역학인데 아픈 차원이 화학적인 전이상은 어디 깜짝 놀랬다 누가 때려서 그렇다 미쳐서 그렇다 이런 거 병원에 간 거라 소리 아니라 아니? 예? 그것도 어디 빌만 된다고 어디 뭐가지 터정을 가지고 또 보고 그래라 소리는 아니란 말이요. 알 수 없이 이상하게 밤마다 울고 몇 시만 되면 깨고 아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헛술하고 이럴 때는 무리 창원으로 한번 기회해봐야 될 거다. 도사라든가 영통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뭘 어찌하라 하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아는 사람 알거든. 그거 뭐 좀 갖다 놔라 이러면 그거 갖다 뭐 이상한 물건 하나 딱 갖다 놨는데 그날부터 아가 괜찮아. 이게 도사 얘기다. 이건 도사들이 하는 일이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은 대천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아픈 점은 약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적어요. 감기든 놀랑기든 맥히든 간에 병증은 딱 갖다 하는 거예요. 놀래도 토하고 싸고 경기를 하고 체해도 감기 몸살에다가 놀래고 해요. 병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혈이 어디에 있는가? 손가락 요거 인지락 합니다. 요거 인지하면 요래 모두 내봐 손가락. 응? 이게 이제 모지잖아. 이 모지고 여기 인지. 예? 인지. 여기 인지 보면 1, 2, 이래서 이게 이제 2간, 3간 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한번 봐요. 요래 적으면은 요게를 2간이라 해요. 2간. 여기서부터 1메디, 2메디라고 2간. 요게 적병육자락 하는데 손바닥 살하고 요 손등 살이 다르지요. 그 경계 바로 8분원선 고개 아니 쉽게 말하면 배꼽지 위에 보면은 살과 밑에 손바닥 살고 경계선이 있어요. 고선에 손을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 행문이라 해서 행문이 이렇게 접지잖아. 어린이는 잘 보여도 요 위에다가 애들은 조금만 자극 주면 됩니다. 꼭 피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침 조만한 거 하나 해가지고 살짝 자극만 줘도 애들이 없어져요. 감기든 몸살이든 싸든 하는 건 웬만한 건 자극요법으로 여기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살쯤 먹으면 요 위에입니다. 3간이라 해서 요 위에 요래 접으면은 요 위에 큰 멜이 있는데 요 하면 돼요. 이거는 꼭 정확하게 어디 아니라도 돼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금방 3살까지는 안과 밖이 포가 잘 안 나요. 살결이 부드럽고 고와서. 근데 하여간 얘 덩어리 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2간, 3간 그래요. 예? 2간, 사이간 졌습니다. 2간, 3간이에요. 2간, 3간에는 이 유아들, 쉽게 말하면 젖먹이 어린아, 그 다음에 여기서 유는 3살 시작이면 아는 뭐냐면 3살에서 5살까지가 알아. 이게 소아과 이랬을 때 소아과는 어디까지냐면 소자가 위에 붙어서 아는 여 같지만 소가 여 하나 붙지요. 소아과는 소가 붙으면은 5살에서부터 10살까지를 소라 이래요. 그 소년이라 이러지. 이게 꼭 알아야 됩니다. 유락하면은 시살, 1살에서 시살. 아락하면은 시살에서 5살. 그 후 10살까지는 소. 네? 소년이라 이래요. 왜 소년이라 하면 그때부터 져서도 오줌을 찌익 싼다고 그래 소 이래요. 네? 그때까지는 아주 오줌을 찌익 싸야 돼. 서서 싸지 찌익 싼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아주 오줌이 안 내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에 들어가면 5살까지인데 이때는 뭐냐 제일 무서운 게 애들한테 별복이라는 게 있어. 별복. 이걸 자라락 하는 거 있지. 자락. 네? 자락병이라는 게 있어. 아까에 들어오면은 이 자라는 게 말아요. 자라. 10살까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10살까지도 다 치료돼요. 소아과니까. 이 자라나는 게 있는데 이걸 별복이라 그랬지. 우리 말로는 한문으로는 별복이라 이런 별복. 이게 뭐냐 하면은 자라나든가 별복은 뭐냐 요새 말로 뭐냐면 간염이라. 간염. 간에 염이 있으면 그래. 간염. 이 간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간염은 예? 간염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간염이. 이 간염은 생기는 이유가 장무 바깥에서 막 캔막식하고 집에 막 고기 먹고 뭐 먹고 막 바깥에 들어와서 어디 초상집에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말란 말이냐 어렸을 때 이 말인데 가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초상집에 갔다 와도 괜찮으냐 하는 그 비법만 알면 돼요. 그거를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초상집에 갈 때 이런 데는 할 수 있으면은 뭐 옛날 같으면은 아주 말결입니다. 바깥에서 며칠 자고 들어와야 돼요. 초상집에 갔다 와서 어린애가 이제 3살 먹은 어린애가 있으면 딴 데서 자고 며칠 있다 들어오면 괜찮아요. 우리가 몰라서지 초상집에 가면은 거기에 그 사람 죽은 병균도 있지만은 사람 쓰는 냄새가 오래 갑니다. 우리 코에 안 느껴서 그렇지 엄청나게 오래 가. 이게 묻어서 오면은 애가 못 견딥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후각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애가 울고 애를 못 써요. 이거를 소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손에 가면 이런 데 가면 약숙 많아요. 약숙. 쑥물로 가서 모욕 좀 해. 쑥물 가고 모욕 싹 하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런데 온천 땅 가서 막 삶아가지고 나오면 어떻소 이랬는데 안 돼요. 쑥이 하면 제독이 되지라니. 일본의 그 히로시마 떨어진 원자탄 거기 떨어지고 나면 30년간 불이 고무가 안 난다고 상식으로 돼 있답니다. 그 이름에 난 불이 쑥이라 하잖아요. 쑥. 그걸 인경쑥이라고 하지. 인경쑥. 쑥은 전부 쑥가에는 다 나와요. 약쑥이는 뭐. 그걸로 좀 푹 삶아가지고 그게 모욕하고 나오면 된다니까. 그 몸의 향내도 좋고. 또 더 어떤 그런 기배점, 귀신이나 마귀가 붙을 확률이 있다 싶으면은 항상 집안에는 모두 있어야 되는 게 호박이라는 게 있죠. 호박 옛날에 마주가 달고 이 호박 요게 목걸이 있죠. 그걸 목에 걸면 돼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부적도 가져야 되지만 부적보다도 가장 우리가 보면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경명주사를 몸에 지니면 돼요. 지니는 방법은 경명주사 한 양 좀 이래 사가지고 신문지 싸가지고는 호주머니 지어서 목에 이래 걸면 돼. 조만하게 걸어야 달랑달랑 차고 다니면 돼. 너 비기 미신 지킨다 이래거든. 그래 나는 미신이 좋다 이래서 그거 찍고 달고 댕겨. 요새 그치 이렇게 제약 많고 뭐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한 번쯤 달고 댕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 지도자가 돼서 밑에 놈 비적으라고 말 안 듣고 대들고 우습게 보고 이럴 때 오늘도 누가 그래 나한테 그러대. 응? 오늘 그 서울서 온 그놈 밑에 나한테 공부한 놈인데 지 친구가 죽어서 뭘 하러 갔어요. 응? 49제 지내러 갔는데 그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9제 지내는 그놈이 뭐라는 대우의 무슨 회사에 이사로 갔는데 이사라 개봐야 자기 봉급에 30만원도 주는데 밑에 놈들이 알기를 개똥만침도 차에 그 끌고 다니는 트럭 운전사 만침도 아니더라는 기라. 그 결국은 병 들어갔거든요. 죽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고 그래요. 왜 이런 방법을 그렇게도 몰랐느냐 이게. 나무 지도자가 되면 나한테 와서 꼭 하나 듣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도자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 상이라는 게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지적인 이게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도 굴려야 돼요. 남이 보면은 저절로 성복할 수 있는 뭐 비법이 있어요. 꼼짝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옷은 아무 따나 입고 가도 그거 가면 머리 지금 이래 이거 하는 놈이 있다니까. 응? 그 방법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몰라서 그렇거든.
보면 무조건 그만 물이 수그리고 그 앞에 가면 그만 걱정 못하는 게 있어. 이런 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 안에다가 내복을 전부 노랗게 입어보라고. 노란색으로. 교수님 앞에 노란 거 잘하시네. 이 노란 마을 하든지 한번 해보라고. 안에 내복에 달아. 그리고 고개를 까딱 안 해보십시오.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말아 보십시오. 간단한 예요. 지도자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고개를 좌우로 안 돌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이게 들지 말고 골라보고 그렇지 떨리고 그냥 이렇게 보고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비법이라. 내복이 안에 남머리가 딴 데는 안 보이고 상관없는데 안에 내복은 노랗게 보여요. 그러므로서 딴 데 놈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오면 꼼짝을 못해요. 반항하려고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이걸 갖다가 신어라 이래고 이게 하나의 주술인 이게 하나의 결인이라는 건데 저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이럴 땐 저놈을 선복하는 길은 이제 앞으로 다 배웁니다. 요 손가락 요 복판의 중지 요건 뭐냐 하면은 요 중지가 우리 몸의 마음의 심장 심포 이래서 이 심장을 관장하고 있어요. 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나무 마음을 선복하자면은 요 놈을 여기다 복판에다 딱 대야 됩니다. 그래. 손가락을 복판에 딱 대고 요렇게 딱 요렇지 그래 딱지 손가락이 요렇게 딱 지라고 이렇게 딱 지고 그냥 이래가 있어. 요걸로 엄지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을 누르요. 복판 중지를 누릅니다. 누르고 요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이래가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이 결이네. 이 결인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힘을 발휘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다니까. 이 결인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하러 가거든. 약속하러 가면 돈 문제 주려고 지금 와서 죽겠는데 뭐 때문에 제일 뻘겋게 저리고 가면 안 줘요. 있어도 안 줘요. 돈 받으러 갈 때 빨간 거 저리고 가면 이제 틀린다. 저 보살도 틀린다. 돈 뭐 좀 줄라 해도 안 준다. 저 빨간이 뭐니까.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도 뭐 짐승은 빨간 투수 봐. 투할 때 붉은 거 막 덮어버리고. 마귀나 천안유에 가면은 붉은색을 제일 싫어합니다. 쳐버리고. 그래서 인간 마귀 나쁜 심리는 붉은색을 싫어해서 옛날 마귀를 쫓는데 붉은색을 갖다가 칠해놓고 불길을 많이 했지. 중국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마귀 쫓는 비법이. 그런 게 싫어하니까 안 주지 그런 게. 그래서 돈을 잘 받는 색깔은 뭔 색깔이냐? 저 검은색이 좀 나아요. 검은색. 그래서 이건 색성수성법입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고 와야 되는 아들 간염이 이게 이제 요새 가면 병원에 가면 있는데 이걸 생을 두고 병원에 다니라고 이랍니다. 안 낫습니다 이거. 간단히 낫는 비법이 뭐냐? 아들 이렇게 보면은 모간지 뒤로 이렇게 딱 제기 보면은 모간지를 제기 딱 끼면은 모간지 뒤에 이렇게 행문이 생기요. 아들은 행문이 생깁니다. 살이 많이 쪘거나 저건 생기요. 행문이라는 뭔 얘기냐면 요래 제끼면 요래 그 가로 점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예? 예? 행문 제일 복판에 여기다가 빨갛게 바르나 경명주사.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전에는 안 나요. 똥 싸고 먹도 안 하고 노래 딩딩하고 이럽니다. 병원에 가면 뭐 A 간염, B 간염, 개싸면 곧 내일 모레 죽으라 저는 막 치고 들어가요. 부모도 가뜩이나 참 나는 이 세상에 잔인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의사가 참 무척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서 난 이거 할 수 있으면 이약을 안 할게요. 참이 잔인합니다. 첫째는 아픈 사람은 아파서 괴롭지요. 두 번째는 아파서 괴롭지. 두 번째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족의 그 아픈 그 세 가지만 굵직한 거 들어도 얼마나 이게 잔인하냐 이 말이에요. 웬만한 죽을 병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세요. 하고 간단히 하면 될 텐데. 하여간 그만한 병이라도 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죽을 병이라고 일단 암으로 진단 내놓고 그 동네고만 막 천지 벼락치는 소리 한번 해놓고 사람을 갖다 보면 약을 팍찍이 놓고 그때부터는 지큰 그만 돌아가면서 해먹고 죽으면 그만이라 호소할 길도 없어요. 지금 이 법이 우습습니다. 이게 이론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보험법이라는 건 형편도 없어요. 하여간 모든 법은 우리같이 힘없는 약자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낚으려고 하는 거물입니다.
그거 꼭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그래요. 뭐든 안다는 전문가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이 그물로부터 피해가는 비법은 나처럼 이런 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있다고요. 예? 사실 내가 뭐 그런 짓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선하게 하면은 뭐 당장에 그런 걸 당장 이상하게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이 앉아서 내가 막 저런 것도 이상한 물건 갖다 설정 갖다 돌았는데 갖다 탁 냈고요. 예? 그 간단합니다. 그 안테나 봤지? 안테나는 방향에 따라서 사이클 소리가 달라요. 간단합니다. 그거요. 이 신명 캐리파스에 맞출 줄 아는 사람한테는 겁나요. 사람이 사고 나는 거 보세요. 밥 잘 먹고 가다 탁 죽은 사람 봤지? 그렇게 시간을 일부러 애인하고 지키려 해도 안 되는데 우째려고 죽는 시간은 거차고 그렇게 용하게 맞습니까? 사이클 봉합을 맞춥니까? 이게 무슨 조화라? 이거 생산해봤어 이거? 무슨 조화인가? 그래서 이런 법을 알고 5살, 6살, 10살 이하로 늘어팅팅해 동무 아들 본게 막 아랫배 띵띵합니다. 오른쪽 갈비 밑이 띵띵해요. 그래 그걸 별복 잘하라 이래. 잘하는 간이 부수그래. 그 잘하가 뭐 이런 게 든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손가락 인지라 인지. 요 인지라고 하는 인지는 어린애가 뱃속에서 나와서 사람 될 때까지 여기서 전부 치료된다 이래서 인지라 사람 인자를 써놨어요. 10살 이하 내 사람이지 그 전에 사람이라고 못하거든.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식이지 사람 자식이지 그게 인간으로 가지고 못하거든. 10세 이하는 부모 잘못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 10세 이상은 그때부터는 반반입니다. 지 잘못 부모 잘못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0세 넘어가면 이건 전부 저한테 자유라 저한테 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0세만 넘어가면 서양에는 자기한테 부모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 매로 병신같이 자식 유산 주려고 뭐 이상한 짓 안 한다니까. 자, 여기인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인지입니다. 인지. 중지가 있고 이제 손가락이 되죠. 요 1mm, 2mm, 3mm가 됩니다. 마디가 돼요. 요거 보면은 여기 아들 손바닥은 보면 손은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보드라가지고 빨간 게 보입니다. 아들 놀래거나 어디 뭐가 있으면은 빨간 핏줄이 올라가요. 노란 핏줄, 노란 것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쯤 이 핏줄이 이쯤 올라가면 사람 못 살아요. 놀랬든 어쨌든 아들 병은 100가지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만약에 요쯤 올라갔다, 요쯤, 응? 요쯤 올라갔다. 여기는 우리는 보통 풍간이래, 바람이라 해요. 요쯤 놀랬거나 뭐 바람 씻거나 이 소리. 여기서는 대충 올라요. 요쯤 올라가면 기관이라 해서 이때는 기가 해서 열이 올려 머리까지 들어갔다 이 소리가. 이 잘못하면 내막염이 일어나요. 이 안 나요. 응? 그러니까 요 관자성 풍간 기관이래요. 이 넘어가면은 이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치료가 되냐면 여기서 돼요. 여기서. 요걸 지금 촬영 가면은 옛날 자라침이라고 할아버지 하던 분 계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해요. 여기 가면 이 양반은 별복이라 해 자라를 가난한 걸 하나 이렇게 간판에 달아놨어요. 실제로. 그 자라침제라고 하면 그거는 유명한 게 애들 옛날 그 자라병 지금 얘기하면 별복 간염을 아주 전문으로 치료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예 이만한 것다가 저 수술하는 칼 가지고 면도를 가지고 이다 쭉 쬐서 째가지고 소금을 얹힙니다. 소금을 얹혀가지고는 꼭 반창고 부치가에 보내고 이랬어요. 아가 죽습니다. 찔 때 죽고 소금 얹히가 죽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몹시 아파서 막 울고불고 이래가지고 뭐 나았다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어수를 배우고 이런 기술을 배우느냐. 아픈 걸 안 아프게 하려고 갔는데 아픈 걸 아프게 한다는 건 이건 옛날 어른들 아주 무식한 방법이라 이건 원시적인 방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게 명의가 되고 명침이 되면 칼로 쑤시도 안 아파요. 한 맞아 볼랍니까? 나한테. 나는 명의 자리까지 맞는지 몰라도 아무나 가도 푹 쑤시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본인은. 몰라요. 아프다. 대부분 체면 걸리기 때문에. 너 아까 침 맞아봤지? 그렇게 많이 아프더냐? 별로 모르겠지? 너 병에 아픈 자다. 애매해가. 거기 왜 그러냐 이거?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부리려고 배우는 것 아니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뭐 푹푹 찔러가 아무나 아프게 하려면 혼자서 아프면 차라리 아프고 앉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라. 여기서 또 아까 얘기한 요게 나중에는 내가 딴 건 몰라도 피내침을 하나씩 모두 살아가집니다. 피내침 가지고 요래 꼽아주면 안 되는데 유태우스의 수지침 그거 말고 그건 아픕니다. 그보다 아주 간단해 눈에 잘 안 보여. 그게 사야 되는 게 있어. 준비해야 되는 게 핀셋 하나 사고 반창고 사고 간단해요. 반창고 가위 하나 있으면 되고 그래. 뭐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 피내침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한 개 사면은 뭘 너한테도 있을 게는 내가 그냥 줄게. 이런 50전은 안 할깁니다. 그렇지만 하나요. 이런 50전은 그 이제 전두환 우리 영삼 씨가 뭐 일본 가가지고 나는 일전도 안 먹었다 이랬다가 어느 기자가 대한민국 돈에는 일전이라는 전이 없는데 어떻게 끼먹습니까? 이래 물었다 그래. 그게 장관이 그렇게 좀이 대건도 안 떼먹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일전도 안 먹었다 그래 국제망신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좀 말이란 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면 낫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기 빨갛게 발라주고 하면 나요. 어른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 초상집이나 어디 갔다가 있고 간이 띵띵 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 강경하니 뭐 이래 그때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땐 부적이라 그건 안 가르치죠. 무엇이 공부를 우째 가르치죠 그걸. 응? 그걸 우째 가르치죠. 요거는 다 이제 어른들 공부할 때 하고 지금 오늘 이제 기껏 올라온 것이 어디까지 10살까지만 왔는데 어린이 10살까지 되면 대동소이하고 이래요. 이거지 딴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문의사한테 의뢰하면 됩니다. 맹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 맹장이 어린이한테 잔도 무슨 게 뭐냐면 탈장증이라 해서 헤르니아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밑에 불알이 이만해지는 걸 가지고 말하거든. 네? 아들도 장교착증이라 장 꼬인 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막 수술 째고 2살, 3살로 막 잡아째고 이러는데 알을 잡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들 같으면은요, 그거요, 간단해요. 침 한 방이면 삐리릭 하고 돌아가요. 그것도 먼데 주도 않아요. 손에 주면 내 손에, 요 복판에 언제 딱 찌르면 딱 하고 돌아가요. 네? 거기 보단이 먼데 있질 않다니까? 네? 저게 삑 소리 나는 거 보단 여기 있으면 보단 요 조절하면 될 거다이라. 그저 삑삑 하든지 노래 부르든지 할 거다이라. 그리고 또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아들 이게 오랫동안 자꾸 밑이 부숙하게 자꾸 빠져나가 있어. 불알이 한쪽이 크게 딴 건 없어. 그때 뭐냐면 더덕이가 더덕 생쥐 먹으면 없어져요. 이게 나이 많아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더덕 생쥐 먹으면 없어요. 더덕. 그걸 사삼이라 그래. 사삼. 더덕. 네? 하여간 이 세상에 살면 재미나는 일이 많아요. 나는 그 내 친구 한 놈은요. 내가 이 만든 놈인데 이놈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 어느 빼기 좋게 영창을 안 갔는데 어느 군인 말이지 장교 부인 마누라한테 미국 인삼을 팔아먹었는데 미국 인삼이라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갖다가 꼬고 많이 퍼잡쌌던지 보면 쭉 뻗어버렸어. 그래 미국 인삼이 뭔가 하고 온 동네 사람이 가서 볼게 하여간 팔뚝만 한데 미국 놈은 미국 놈 꺼라네. 하여간 미국 놈은 굵고 길면은 미제거든 그거는. 그래 그게 뭔가 하고 뭔가 하고 가만히 있다 보게 소먹는 너삼 있잖아. 너삼 촌에 가면 너삼이라고 있어 이런 거. 뉴스 뽑아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미국 인삼이라고 팔아먹었는데 돈도 지독하게 받았어. 아 그래가지고 이거 알아가지고 부대 이름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 잡히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 그 가서 참 이 혈안이 좋은 게 그렇더라고. 공자님이 이런 말씀한 일 있잖아요. 응? 자장이 언제 자장이 뭐라고 힘이 좀 이랬던 날이죠. 공자님 늦게 한밤 12시나 돼서 자장이 크다는 자네 저가 물 좀 가져오나 한 게. 막 공자하고 유감이 많은데다가 미아 죽겠는 게라 저놈의 영감이 이 아닌 밤중에 물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호래가 득식거리는 말이죠. 호랭이 소굴을 지나야 그 물을 가져와요. 물이 그 귀하거든 그건. 그래가지고 그뭐안 갈다서는 못하고 혼자 막 투덜투덜 막 이렇게 온까지 미고 많이 가다가 얼마나 도짜가 나는지 뭐 깨버리고 어쩌고 뭐 집으로 갈까 어쩌고 하다가 그래도 워낙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양반 하여간 뭐 이리저리 해서 이제 물을 들어갔는데 물을 막 파는데 어떤 빌어먹을 놈이 버릇없이 자기 상투를 탁 잡거든. 이 뭐 재수없는데 이런 놈이 걸린다 하면서 상투를 딱 잡은 놈을 딱 쥐고는 얼마나 잡아서 휙휙 잡아 돌리든지 한참 돌다 보기에 뭐가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공기가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가는데 호래가 한 마리 도망을 가거든.
그래 손에 이래 본게 호레이 꼬라지가 딱 꽁개가 이 손에 집히는 기라. 그 날래도 날래지. 그는 또 호래도 날래 놈이라. 앞에 앞발로 탁 물었을 편인데 이거 물어서 딱 잡았을 편인데 어느 새 이름이 잡으려고 하냐 핵 돌아가서 가다가 꽁개 이제 빗겠잖아. 그래 그렇겠잖아. 딱 잡아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돌리는지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꽁개에 날살이라 하고 호래가 안 뿌리고 집어넣었어. 공자 네가 안 만나라도 남해는 맨손으로 호래이 못 잡을 기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큰 소리 치려고 이제 그걸 호tum에 넣어가지고 갔거든. 왜 너 지금 그래? 야님요. 예, 그래. 내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봐라. 소인은 대인은 호래를 어떻게 잡습니까? 대가리를 잡느니라. 중인은 어떻게 잡습니까? 보통 사람은 돌이 뭐가일 잡느니라. 그다음 뭐 할 말이 없어. 소인은 뭐 물어보나 공쟁이 잡았을 거야. 가는 요놈의 영감한테 또 졌는기라. 요놈의 영감 언제는 한번 보복을 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 온 게 또 이놈 양반이 말이지 뭐 또 잔들 오느라 가고 막 뭐 좀 사람이 성질 주게 되고 성질 이런다고 막 뭐라 가거든. 그때 마침 어디 갔다 잃어본 게 도둑놈이 나무 집에 뭘 훔치러 갔다가 막 쫓기가는데 동네 사람이 잡으러 가도 못 잡아가. 얼마나 판매 힘이 좋았지. 판매를 잘 했던 거라. 지금 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그 미국 가 있는 박머시 가메로 이걸 착 던지던 거야. 탁 던지가지고 어쨌든 이게 욕해 뒷꼭질 맞아서 그만 팍 쓰러진 거 동네 사람이 도둑놈을 잡았어. 가서 잡아가지고는 그 사람은 잡아야 동네 사람 인계해주고 돌 거는 거 있잖아. 던진 돌을 야구 공만한 거에 딱 숨어지고 공장한테 갔어. 공장님요.